대항해 시대. 아시아의 신비한 약초를 탐했던 유럽. 네덜란드, 그곳에서 만난 200여 년 전의 고려인삼. 천금보다 귀했던 불로장생의 영약. 1 pound of ginseng from Korea cost about 4,000 guilders. 영국 정원에 숨겨진 비밀, 파낙스 진생. 프랑스 인삼 추적자들의 염원, 인간의 형상을 닮은 생명의 뿌리. Nacée, ça veut dire qu'il soigne, c'est la plante qui soigne tout.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인삼 광풍의 위력. Cheers! The ginseng beer.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에 잠든 전쟁과 희망의 역사. 베트남 충과 효의 상징이 된 이름. 일본이 열망한 한반도 2000년 역사의 자부심. 朝鮮人参に関しては独自の産物と 중국을 횡단한 신의 뿌리. 它既有药用的价值，又有这个养生的价值，一般老百姓是用不起的，所以用这个人参的主要就是王公贵族。 전 세계 대륙과 해양을 누비며 동서양을 이어온 고려인삼의 시간. 인간과 인삼의 동행. 고려인삼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다. 한반도의 산이 품고 하늘이 길러온 약초가 있다. 땅을 가리며 자라는 까다로움과 생명을 북돋는 신묘한 약효로 늘 사람들의 삶 중심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약초, 인삼. 사람의 역사와 동행한 인삼의 흔적을 찾아 길을 떠난다. 자생하는 지역이 이제 한반도를 비롯해가지고 일본의 일부, 그 다음에 만주 지역. 그래서 이걸 지역 편중성이라고 그럽니다. 지역 편중이 된 이유는 지구가 여러 가지 기상 변화 또는 소위 빙하 시대를 거치는 또 기후에 대한 그 변화 이런 등등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한반도가 가장 좋은 품질의 고려인삼을 산출할 수 있는 토양과 기후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인삼의 고유 명사가 된 고려인삼. 조선의 삼업인들은 인삼 인공 재배를 시도하기에 이른다. 조선 숙종 13년 승정원 일기에는 산삼을 채취해 밭에 이식하는 묘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묘삼이란 파종 후 1년 남짓 키운 어린 모종을 말한다. 세계 최초로 밭에서 인삼을 인공 재배하는 가삼의 시대를 열어 인삼의 대량 생산을 이루어낸 조선. 이후 18세기 중반 조선의 백성들은 가공 기술을 발전시켜 생삼과 건삼에 비해 장기 보관이 용이하게 만들고
삼을 껍질째 찜으로써 그 효능까지도 배가 된 홍삼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조선 후기 문헌 정조실록에는 홍삼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발견된다. 인공재배로 대량 생산된 삼을 홍삼으로 재가공함으로써 완벽하게 인삼의 상품화에 성공한 조선. 그리고 새로운 길에 선 고려 인삼. 고려 인삼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취재팀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출발해 의주, 변문을 거쳐 북경까지 1800km에 이르는 옛 사행길을 따라 인삼 오디세이의 첫 여정에 올랐다. 중국 랴오닝성에 위치한 국경도시 단둥. 북한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경제 특구로 지정되어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참전을 막고자 미군이 폭파한 압록강 단교. 바로 옆에 개통한 조중 우이교를 통해 중국은 북한과의 왕래가 자유롭다. 한양에서 출발해 압록강을 넘어가는 날, 수출 금지품이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관청은 사행단의 물품을 검색했다. 조선시대 의주읍성의 정자인 통군정 아래 나루에서 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국경을 넘었던 조선 사행단. 압록강을 건너 조선 사행단의 긴 여정이 이어진다. 마시천 인근에서 병영이 줄지어 있다 하여 이름 지어진 구련성 표지석을 발견했다. 성벽과 성터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진 옛터. 그곳에서 말을 몰고 북경으로 향했을 조선 사행단의 길고 긴 행렬을 꿈처럼 그려본다. 당시 사행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多支使团的规模，如果商团大的话，有时候大的到500-600人，小的也200-300人。就除了这些官员之外，因为过去主要是靠马驮嘛，一匹马要有一个人牵，那还有伺候的，就有500-600人，那这个部队呀就很庞大。 사행길에 올랐던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 조선 정부가 사행단의 출장 경비 대신 1인당 인삼 80근을 가져가도록 특권을 허락한 팔포무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여비를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에는 인삼이나 은으로서 그 경비를 보충할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초창기는 인삼 10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80근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팔포무역이라고 말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당시 인삼 80근은 쌀 2,000석에 이르는 거금이었다. 상인들에게 사행길은 큰 장사의 기회. 그야말로 일확천금이 기다리는 꿈의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험난하기도 했다. 한 번 떠나면 100일이 넘게 걸리는 북경으로 가는 길. 청나라가 외지인이 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봉금 지역을 지나는 동안 조선 사행단은 황량한 벌판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다. 단둥역에서 45km 떨어진 일면산역. 조선 사행단이 국경지대를 지나 처음 만나게 되는 국경도시 변문이다. 요동 벌판을 호령한 고구려의 옛 산성이 있던 봉황산의 지척에 있는 변문.
당시 변문은 버드나무를 이용해 낮은 담을 세우고 지붕에 띠를 덮어 사람 한 명이 드나들 정도의 좁은 문 한 칸을 만들었다. 변문은 이제 그 출입국 관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선 사신들이 가게 되면 그 중국 상인들이 미리 알고 중국에서 유명한 그 묘나 모자, 도자기, 후추 등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선 상인들이 가져온 이제 인삼이나 은하고 여기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당대 화려하고 분주했던 국경 도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러나 한때 변문으로 모여들어 신명나게 교류하던 옛 선조들의 시간을 오래된 도시는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변문을 떠나자 멀리 봉황산이 웅장한 산세를 드러낸다. 봉황산을 지나 중국 청나라의 첫 수도 선양으로 가는 길. 1636년 완공된 선양고궁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기 전까지 황궁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선양의 거리에서 만난 인삼가게. 옛사람들의 자취는 없으나 수백 년 전 교류되었던 인삼은 남아있다. 인삼 향이 그윽한 가게 안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이 삶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졌다. 这边买的那个人参都有哪些地方过来的？这个叫太极参，主要是从南韩过来的，啊，这个是红参，主要是按照东北的工艺来逐步加工的。价格贵还是说你们韩国的参比较贵？其次来讲是国内的参要价格差一些，质量的来讲呢，还是韩国的参和朝鲜的参要更好一点。 마침내 도착한 중국의 수도 북경. 조선 사행단은 북경에 두어 달 머물렀다. 사행단은 회동관에 머물며 길고 긴 사행길에 고단한 여정을 풀었다. 회동관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다. 回东馆在现在的这个玉河，北京现在有个玉河遗址，就玉河桥还在，北会同馆有北馆、南馆。 조선 사행무역의 정점은 회동관 무역이다. 조선 상인들은 모국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대규모 장을 열었다. 他的使臣的使命完成以后，在离出发前的几天。 那么中国政府就会同意有3天的开市时间，那么这3天就可以做大量的交易，就中国的商人可以进到会同馆里头来，会同馆里头的朝鲜的货物也可以出去。人参当中当然主要是红参了，就每年这个使臣来的时候，商团当中人参是大宗的贸易。 세계 최초 인공 재배로 인삼 대량 생산과 연이은 홍삼 개발로 고려 인삼이라는 독보적 인삼 명품 브랜드를 갖춘 조선. 그러나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고려 인삼을 시기한 청나라 상인들은 그 값을 폭락시키기 위해 고려 인삼 불매 동맹을 맺는다. 위기의 순간 의주상인 임상옥은 기지를 발휘. 조선에서 가져온 고려 인삼을 회동관 거리에서 불태워버렸다. 이 일로 고려 인삼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청나라 상인들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고려 인삼을 구입하게 된다.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공포, 모국에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길 없는 길을 걸으며 옛 선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두려움과 공포, 그리움을 견뎌냈을까? 만리장성의 마지막 관문인 가역관이 신기루처럼 눈에 들어온다. 한양에서 무려 4,000km 떨어진 이곳 간수성 일대는 19세기 말 지정된 장소에서만 조선과 청나라 간의 상거래가 허용되던 시기에 이곳은 무역이 금지된 구역이었다. 그런데 청계 중일한 관계 사료에는 조선 인삼장수 문초운이 간수성에 들어가 인삼을 팔다 적발됐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부터 동양과 서양을 이어온 무역로 실크로드. 당시 최고의 무역 상품이었던 고려 인삼은 그 꿈의 길 위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교역하고 싶은 최고의 물화였던 것이다. 특히 1880년에는 조선상인 문천용이 인삼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나 조사 후 문천용은 조선상인이 아니라 조선상인 행세를 한 청나라 사람으로 밝혀졌다. 홍삼 하면은 뭐 조선상인, 또 홍삼은 탁월한 약재라는 그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 청나라 사람인 문천용도 조선인을 사칭하지 않았을까. 고려 인삼은 조선 상인 행세를 하면서까지 팔고 싶었던 독보적인 조선의 특산품이었던 것이다. 嘉峪关是一个在西域，就现在丝绸之路上，它是个交汇点了，所以那个地方是一个东西交汇的一个中间点。这边的商人过去也在那儿休息，那边商人过来也在这儿休息，可能就是说，当时可能是比较少，所以它才显得珍贵。那也是个很热闹的地方，那就他可能也许卖给西域的商人，也许卖给当地的这个百姓或者官员。 두려움 없이 대륙을 종행하며 달려온 고려 인삼의 장구한 시간. 그 생명의 대서사시는 지금도 대륙의 길 위에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길 위에는 언제나 역사가 피어났다. 사람들은 바닷길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송원시대. 동방제일의 대항구로 불렸던 취안저우. 한반도 인삼이 바닷길에 남긴 시간의 지문을 따라 취재팀이 찾아간 첫 번째 목적지는 취안저우다. 바다 사람들의 수호신을 모신 천후궁. 궁 안에는 취안저우의 명물로 자리 잡은 꼭두국 공연이 한창이다. 화려했던 역사의 기억이 꼭두들의 작은 몸짓으로 되살아난다. 유럽 대항해 시대 이전 국제무역항 취안저우에는 동남아시아, 인도는 물론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라 상인도 있었다.闽中这个地区就是全都这个地方，有大量的这种鲜活人参就是在交易，因为你就是从那边进来了很多的参，在泉州等本身也消化不了。 他一定要卖到其他地方去。 취재팀은 취안저우 해외교통사 박물관에서 송왕조가 해외 무역 상인들과 교역한 향신료와 약재 등 다양한 품목 중에 인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신라삼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세계 각국으로 교역되었던 것이다.
일본 도쿄시내 한 소극장. 전통 1인극 만담 공연을 하는 곳이다. 비싼 인삼을 사기 위해 무사에게 물건을 속여 판 에도 시대의 이야기가 한창이다. その一服の値が5両なのでございます。そのような金子、このような古道具屋にはとてもお呼びのつく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悪いこととは知りながら市民を5両に売ったのでございます。先ほどいただきました5両まだそこにございます。その5両を医者のところへ持って行き、人参を買ってそれを母に飲ませ喜ぶ顔を見ましたら、ズタズタにしてはしたらいいやつである。親と申すために金も命もその方にくれてやるわ。 공연에서는 한국의 인삼이 중요 소재로 다뤄지고 있었다. その朝鮮人参をという言葉を、人参という言葉をですね、落語とかその話の中で、使うともうメッセージできることの数が多いので、その病気の重たさを表現するために、普通の薬では治らない。重たい病気だからとにかく高い薬を飲ませ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その高い薬という、その代名詞ですね。高い薬の代名詞として人参という言葉が話の中に出てきます。 한반도 인삼이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인들을 열광시킨 것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8세기 일본 나라시대 왕족과 귀족들이 신라 사절단에게 사고 싶어 했던 외래품이 적힌 문헌 매신라 물해. 이 오래된 문헌에는 인삼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남아있다. 朝鮮人参というのはいろいろな薬の中でも、かなり特別な位置づけを、持っていた。朝鮮人参に関してはこれは、朝鮮の特産物ですので、朝鮮独自の産物と。 나라현에 위치한 에도시대의 약재원. (1658년) 창업한 이곳 약재원은 오랫동안 꾸준한 인기를 얻었던 약이 있었다. 인삼을 주 재료로 만든 오장원. 사람의 오장을 다스려주는 이 약에 쓰인 인삼 역시 조선의 인삼이었다. それは朝鮮半島から、人参を持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で人参五蔵園は天保7年1835年に販売されて、江戸時代から明治にかけて、販売され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 에도 시대 인삼 한 뿌리의 가격은 현재 우리 돈의 가치로 약 2,500만 원이었다. 금보다 비쌌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조선의 인삼. 막부는 급증하는 조선 인삼의 수요를 충당해야 했다. 1609年に、ですから紀友約定というのが結ばれて、対馬藩は正式に朝鮮に、貿易の船を出せるようになります。 일본 나가사키현의 쓰시마 섬. 1592년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조선과 일본. 그러나 조선과의 관계 회복이 곧 생존의 길이었던 쓰시마 도주는 양국의 교류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다. 외관에 자리했던 부산 용두산 공원. 이 일대 약 10만 평 부지에 500여 명의 일본인이 상주하며 거대한 국제시장을 방불케 했던 외관. 조일 간의 무역은 외관 안에 정해진 장소 계시대청에서만 이루어졌다. 일본은 막대한 은을 지불하며 조선의 인삼을 구입했다. 스시마는 최대한 이 조선 인삼을 많이 수입을 해서 일본 사회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무역으로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최대 번화가, 은화를 만드는 거리라는 뜻을 가진 긴자거리는 에도 시대부터 화폐 주조소가 밀집했던 곳이다.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일본에서 조선의 인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줄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로 막대한 양의 은화가 인삼을 지불하는 값으로 치러지며 조선으로 흘러들어왔고, 급기야 에도 시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순도를 자랑하는 은화, 인삼 대왕고은이 제작되기에 이른다. 江戸幕府がその貿易、しかも朝鮮専用の貿易の銀貨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特殊な銀貨でありまして、こちらの人参大横銀というのは非常に特殊なものであり希少なものであるかなと思います。 제작팀은 일본에서 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은광으로 차를 몰았다. 지금은 폐광이 된 이와미 은광이다. 당시 세계 교육의 주요 통화였던 은화. 은광 개발로 중세에서 근세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일본은 그야말로 은의 나라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며 일본의 은은 점차 고갈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조선의 인삼 구매 수요였다. 이는 최고의 은화를 지불해서라도 인삼을 사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 땅에서만 구할 수 있는 영약 인삼. 일본 땅에서도 인삼을 직접 재배하고 싶다는 막부의 열망은 커져만 갔다. まずその人参を幕府の方で、現物で入手したいという意向が伝えられて、で藩の方ではそれをどうやって実現するかと、具体的には、釜山の和館に、人間を派遣して、そしていろいろ朝鮮側と折衝をさせる、そして、人参の現物を入手すると。それは、朝鮮政府にお願いしてもそれは無理なので、和館に出入りする、薬官たち、それから、トンネの薬の商人たち、こういった者たちに頼んで人参の入手を図る。 고대 일본의 중심도시 나라현. 취재팀은 모리노 약초원을 찾았다. 일본 사설 약초원으로는 처음으로 인삼 재배를 시도했던 곳이다. やはりその日本産の筑雪人参よりも朝鮮人参の方がずっと効果がありましたので、その幕府の方から朝鮮人参の種を100粒とか200粒とかいただいて、それをこの薬草園で一生懸命その栽培できるように。 이곳에 전해지는 마스야마 본초에는 천여 종의 약초와 곤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에 한국 인삼과 일본의 죽절삼의 모양과 특징을 비교한 기록이 흥미롭다. 日本では全く同じものはなくて、表を見たところは全く変わらないんですけど、根が違うので、薬効もやはり朝鮮産の方がかなり有効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聞いてるんですけども。 바다를 건너 타국 땅에 뿌리내린 우리 인삼.朝鮮人参っていう名前がついてる通り、それは非常に不老長寿の重要な薬草だと。 불로장생. 어쩌면 마지막까지 풀지 못하는 인간의 영원한 화두일지 모른다. 불멸의 삶을 꿈꾸는 인간에게 인삼은 영혼의 상징이자 생명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취재팀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후에시에 도착했다. 후에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가 140년간 통치한 유서 깊은 역사 도시다. 후에시 외곽에 자리한 이곳에선 베트남의 전통 보양주 민망탕이 옛 방식 그대로 빚어지고 있었다. 민망탕은 생전에 이를 즐겨 마시던 응우엔 왕조 2대 황제인 민망 황제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황제가 사랑한 술 민망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고려 인삼이다. 고려 인삼을 써야만 명지로 인정받는다는 민망탕. 베트남에서 고려 인삼은 어떤 약재였을까? Mà thường thường á, là những người Việt Nam mà hiện giờ là có thói quen là chi gần cái giai đoạn là hấp hối á, tức là ăn nói theo thao rồi á, thoát dương rồi á, thì ta cho ngâm sâm để kéo dài cái mà muốn ngâm sâm á, thì khi đó là chỉ có sâm cao ly thôi, là vì cái tác dụng nó nhanh mà hiệu quả. 베트남 국가기록원. 19세기 베트남의 여러 고문헌에는 고려 인삼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취재팀은 이곳 국가기록원에서 인삼 처방전에 관한 옛 문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방전 곳곳에 또렷이 기록된 고려 인삼. 즐거울 때는 술이 되고 아플 때는 약이 되어 황제의 곁에 늘 함께했던 고려 인삼은 사실 기쁨과 위안 그 이상의 존재였다. Và trong mỗi lần ra trận như vậy thì ông minh mệnh bằng một cái cách là gì? Khích lệ các tướng sĩ và cũng là để bồi dưỡng sức khỏe cho các tướng sĩ thì có ban sâm cho các vị tướng và những người nào bị thương ấy thì cũng có ban sâm để bồi dưỡng và để trị vết thương. Thì đấy là trong thực tế là trong lịch sử Việt Nam đã có những chuyện như vậy và sâm cao ly cũng có một phần tác dụng để giúp cho quân Việt Nam thắng quân Sim trong giai đoạn đấy. 민망 황제를 비롯해 베트남의 여러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중요 수단으로 고려 인삼을 활용했다.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 지구의 지름길이라 불리는 짧은 바닷길. 그 길목에 자리했던 말라카의 운명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Shortest routes to link the east and the west. So connecting the Europes, the Indians and the Arabs with the east, the Chinese,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사람들의 꿈과 욕망은 바닷길을 통해 대륙에서 대륙으로 수많은 문물과 자원을 급격하게 이동시켰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려는 거침없는 인간의 도전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영국 동인도 회사 선박 다이애나 호도. 이곳 말라카의 거친 위협 앞에 180년간 수장되었다. (180년간) 바닷속에 잠들었던 다이애나호를 발견한 도리안 볼 씨의 집. 그는 다이애나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I think it was the 21st of December 93. We were going up, it wa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we were steaming up the strait, up and down, looking for the shipwreck, towing instruments behind us that would detect it. When we first found the porcelain plates, they were sticking out of the sand. But as you dig down, you start to find intact boxes in which the porcelain was packed.
big square boxes with ginger jars inside. And we opened them to see what was inside. And what is this? And it must be ginseng. And then we talked to people, what does ginseng look like? And yes, this was ginseng.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 취재팀은 이곳 박물관에서 인삼이 보관되었던 도자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도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인삼은 사라지고 그 행방조차 알 수가 없다. 다만 다이애나호에서 나온 유물 목록 중에 인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The English ships, the Portuguese and the Spanish, they brings ginseng from Korean as the most expensive goods. They traded it to the West. 바람의 길. 그 길을 따라 거침없이 꿈의 길을 건넜던 고려 인삼의 찬란한 대항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척박한 땅이 전부였던 유럽의 약수국가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해양 기술과 철저한 상업 정신으로 무장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전 세계에 그들의 식민지 영토를 무섭게 확장해 갔다. 네덜란드 국립해양박물관. 멀리 한국에서 온 취재팀에게 연구원 월더만 씨는 오래된 고서 한 권을 가져왔다. 1670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여정을 기록한 다포의 동아시아 보고서. The root ginseng, a very noble and famous root. 고서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삼이 그려져 있었다. It has this name because it looks like a human who sits like with his legs so out as if it's sitting on a horse. 이 고서를 통해 당시 유럽에 알려진 인삼의 가치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It even says that it is 3 times the value of gold. 17세기 유럽에서 인삼은 황금의 3배가 넘는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약재였다. That it's very useful for people who are ill, are sick, and that it livens their spirits, that it cures quite a few sicknesses. 17세기 세계가 대이동으로 요동치던 그 시절에도 조선은 여전히 미지의 땅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굳게 닫힌 조선의 빗장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진다. 네덜란드인 하멜이 바다를 건너다 조선 땅에 표류했다. 우리에겐 하멜 표류기라는 이야기로 친숙한 핸드릭 하멜. 그의 고향 마을에 세워진 박물관을 찾았다. But on his way to Japan, there's a big storm came, and they drove in on the cliffs from what we now know, Korea. 165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네덜란드 상선 스페르베르호는 태풍으로 제주도에 표착한다. 그러나 조선은 하멜의 36명 일행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At that time, nobody knows the country. Japan knew, and China knew, of course, but the Dutch never knew. 13년간 조선 땅에 발이 묶인 하멜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 본국에 돌아가 조선에서의 일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So everything what the VOC does, it was interesting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they read about the Hamel Journal, they learn about Korea.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 유럽은 조선의 그 무엇에 열광한 걸까?
이곳에 하멜 피류기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 조선을 유럽에 알린 최초의 문헌이다. So this is the original of Hamel's story and his events in Korea. What we have here as well, and this is added once they arrive in Japan, are the questions that they are asked by the council in Deshima. And I think it's interesting. So they have a lot of things that they want to know about Korea. How they find or how they cultivate the root nizi, what they do with it, and where it's transported. 그들은 우리 인삼이 어디서 나고 자라는지, 어느 지역으로 수출되는지 등 인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자 했다. 마침내 본국으로 귀국한 하멜. 하멜을 통해 들은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 최고 의결 기구인 17인 위원회의 고위 간부들 마음도 삽시간에 사로잡았다. 그들에게 조선은 아시아에 숨겨진 비밀의 땅이자 기회의 땅으로 다가온 것이다. 1668, it states here that a committee is going to be formed of 4 members, 3 directors and the secretary of the central management to interview the 8 people who have spent 13 years in Korea and who have just returned in the Netherlands. So there is, at the highest level of company management, there is interest in what these men have to say and in their experience. It shows the interest that there is. 1603년부터 1700년 사이 아시아로 향했던 수많은 범순들 중에 뜻밖의 배 하나를 발견한다. 승선 인원 30명으로 교역 타진을 위한 소형 탐색선 코리아호. 취재팀은 미들버그 항구로 향했다. 대항해 시대. 이곳은 암스테르담과 함께 번성했던 국제무역항으로 지금도 당대에 화려했던 건물과 수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Now a lot of modern buildings, but this was the place where in olden days the shipyard was. So here were all those vessels built. And among them was one ship called the Korea, and it sailed from here, from Middelburg to East Asia. VOC 위원회와 하멜과의 면담이 끝난 그 이듬해인 1669년 코리아호는 항해를 시작한다. 대서양과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도착한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코리아호는 최종 목적지 조선으로의 항해 명령을 기다렸다. 일본 나가사키 대지마. 인공섬 대지마는 17세기 에도 시대 때 일본 막부가 설치한 유일한 해외 무역 창고였다. 일본 막부는 조선과의 교역을 반대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최고 의결 기구는 무역 파트너였던 일본을 선택한다. Japan, the relationship with Japan is really very important because Japan wouldn't want the VOC to set up shop in Korea, and Japan is such an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the VOC that they will do anything to keep in the good books of Japan. 코리아호가 조선에 도착했다면 네덜란드와의 교역이 이루어졌을까? 조선과의 직교역을 실패한 네덜란드. 하지만 조선의 교역품들은 끊임없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네덜란드 자연생물센터. 세계 각국에서 채집한 3천만여 종의 자연생물 수집품이 보관되어 있는 이곳에서 취재팀은 아주 놀라운 표본과 만나게 된다. 자연생물센터 연구원 오리젠 씨의 섬세한 손길 아래 모습을 보인 식물 표본은
200년 전 조선에서 채집한 인삼이었다. 이 표본은 당시 동인도 회사 직원 지볼트가 보낸 것이었다. Siebold was in Japan from 1823 to 1829, and these plants were put on paper in those days. So they're very old plants, nearly 200 years old. This label says Korean variety. 긴 시간 깊은 잠에 든 조선의 인삼을 마주하는 경험은 경이로웠다. He wrote in about 1650 that ginseng was getting more and more known in Europe and was used as a medical herb. And it was very expensive to buy ginseng from Korea. Von Siebold notes in his book that 1 pound of ginseng from Korea cost about 4,000 guilders. We can multiply it by 10 if we compare it to the value of today. So 1 pound of ginseng was 40,000 guilders. So it's quite a lot of money. 천금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었던 조선의 인삼. 대항해 시대 네덜란드에서 목격한 우리 인삼의 역사는 단지 서막일 뿐이다. (1600년) 유럽 최초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며 자신의 식민지를 넓혀나간 영국. 영국 왕립학교는 오직 한국에서만 자라는 약초의 뿌리 인삼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sations in our scientific history in Britain is the Royal Society. And in its collections, which were documented by the rather marvellous man Nehemiah Grew, there is mention of ginseng, something that was really debated and was of great confusion. What was the nature of this plant?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정원에는 현재 5천여 종의 약용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왕실 주치의이자 식물학자였던 정원의 설립자 한스 슬런. 그는 세계 각지에서 3만여 종의 동식물들을 채집해 영국으로 옮겨왔다. 18세기 유럽 열강들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유용식물들을 자국의 식물원으로 옮겨와 품종을 개량시킨 후 대규모로 경작해 엄청난 부를 창출했다. 한스 슬론은 약용식물의 대명사인 인삼에 주목한다. So in this corner we actually have a little plant of ginseng. Now it's very hard to grow in Britain because it doesn't like our climate. But this is Panax ginseng. 파낙스 진생. 1753년 근대 분류학의 아버지 린네는 만병통치약이란 뜻으로 인삼을 드rum나무과 파낙스 속 식물로 규정한다. He was a Swedish scientist and botanist, and he is the man that set modern biology on the way it is today. One of his greatest achievements was actually creating the naming system that we use today. So the fact that we, us humans, are known as Homo sapiens scientifically is because of him. And he is also the man that named ginseng. Till the 1840s, when C.A. Mayer, a German botanist based in Russia, finally described Panax ginseng, the Asian plant. 인삼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영국 신문에서 연일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약용으로 널리 쓰이는 인삼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며 한국 정부는 인삼으로 재정을 유지한다는 기사가 보도된다. (17세기 말)
태양왕이라 불리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생전 그토록 아꼈던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왕의 명령으로 수도사들이 세계 각지로 파견되어 수집해온 다양한 식물들은 왕이 갈망한 최고의 보물이었다. 1686년 루이 14세는 인삼을 처음 접하게 된다. 그 기쁨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왕은 그림을 남겼다. Il y a une ambassade du royaume de Siam qui arrive en 1686 auprès de la cour de Louis XIV et qui arrive avec un certain nombre de cadeaux. Enfin, c'est une ambassade, on a des représentations. Hein. Et parmi tous les cadeaux, alors il y a beaucoup de porcelaine, mais il y a aussi du ginseng. 이후 인삼에 대한 왕과 상류층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Et très très vite, ça devient une plante connue parce que on sait que ça a vraiment des vertus tout à fait extraordinaires et que c'est très très réputé, que ce soit en Chine, en Corée, enfin, à tel point que lorsque en 1685 Louis XIV envoie 6 jésuites mathématiciens en Chine.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 마침내 편지 한 통이 프랑스로 전해졌다. 지금의 만주 지역을 이루는 타타르 지역 일대에서 선교사 자르투 신부가 인삼을 접한 것이다. Donc d'ailleurs il va en goûter, il va se soigner lui-même en disant tiens c'est extraordinaire, je suis grâce à ça je suis soigné, j'étais fatigué donc. Hein? 그는 손수 그린 인삼 세밀화를 본국 프랑스로 보내며 타타르 지역과 자연 환경이 비슷한 캐나다에서도 인삼이 발견되길 희망한다. 당시 북아메리카 캐나다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의 라피토 신부는 자르투 신부의 편지를 접하고 바로 인삼 찾기에 나선다. 몬트리올의 깊은 숲을 인디언들과 함께 헤매며 인삼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716년 자르투 신부가 그려놓은 인삼과 흡사하게 생긴 약초를 발견한다. 19세기 미네소타는 약 10만 명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화기삼 채취로 생계를 꾸려갔다. Minnesota at the time was in a frontier economy, which is to say they were not raising any crops that could be sold for money. So most of the population lived on farms, and people were leaving to go to the gold rush. That is when ginseng was discovered. 화기삼은 미네소타의 경제 불황을 극복시켜준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If it hadn't been for ginseng in 1859, we'd have been ruined. That was the only way we had any money. That ginseng saved Minnesota. I look north, south, east, and west to find ginseng. 골드러시와 함께 진생러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꿈의 슬로건이었다. Digging ginseng all over the land. I am a ginseng digger. 삶의 힘이 되어준 화기삼은 노래가 되었고 시인은 화기삼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 Digging ginseng all over the land. 국가 기반을 다지는 자원이 된 화기삼의 힘은 위력적이었다. 미국이 독립한 후 시작된 첫 수출. 1784년 당시 미국 상선에는 화기삼 30톤이 실려 있었다. 무역품의 절반 이상이 화기삼이었다.
뉴욕을 출발해 중국 광저우에 도착한 화기삼은 물량 공세로 미국에 큰 돈을 안겨줬다. 그러나 폐단도 있었다. British people started collecting wild ginseng from North America and exporting it to China in particular, and tried to trick the Chinese into thinking it was Panax ginseng to make lots of money. They flooded the Chinese market with too much North American ginseng. The Chinese then realized they were being tricked because they were like, why is there so much ginseng all of a sudden? And they stopped buying it, and the market collapsed, and they had to send all the ginseng back to Britain. 아메리카 드림의 상징 화기삼은 이후 낮은 품질로 유통되며 신뢰를 잃어갔고 무분별한 채취로 점점 고갈되어 갔다. 당시 화기삼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했던 우리의 인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미국의 삼보다 9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프랑스 틸캉 박물관. 1882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에는 약 2만 5천여 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약초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평생 아시아 의학을 연구해온 프레데릭 고브랑즈 박사. 그는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증언해주는 중요한 연구 보고서를 보여줬다. Vraiment important, rédigé par Perrault et Philippe de Vilmorin. 1904년에 쓰여진 이 보고서에는 한국 인삼과 화기삼의 차이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었다. Le ginseng coréen et le ginseng qui vient du Canada, dit que les autorités médicales en 1904 considèrent que le ginseng qui vient du Canada n'a aucune action thérapeutique, ce qui n'est pas du tout le cas du ginseng de Corée. Et qui dit que le meilleur en fait et le véritable ginseng, c'est celui qui vient d'Asie, enfin c'est le ginseng de Corée.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전 세계는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인정해왔던 것이다. 고려 인삼의 우수성은 우선 진세노이드 사포닌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삼이나 중국삼 같은 경우에는 10여 종의 진세노이드 사포닌이 포함되어 있고요. 고려 인삼 같은 경우에는 30종이 넘습니다. 진세노이드 사포닌이 좋은 점은 과하게 사용된 기능은 진정시켜주고 저하된 기능은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려 인삼이 다시 내일의 길을 열어간다.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지켜온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려 인삼의 장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여러 가지 체형이 좋은 인삼이라든지 그리고 고온 온난화에 잘 견디는 품종, 향후 더 다양한 품종들을 개발해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인삼 오디세이. 다시 시작되는 고려 인삼의 길 위에서도 생명의 서곡은 사람의 삶과 동행하며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